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과 내일 영남대에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이 먼저라고 합니다. 특히 경산 대학가 원룸촌 같은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1000에서 계속되는 전세 사기 피해 실태 짚어봅니다. (3월 7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알아보죠. 배현 리포터. 네, 오늘은 빗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아양로 동구청에서 아양교 방향 동구청 맞은편 1,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또 큰고개오거리에서 동구청 방향 큰고개오거리 100m 정도 지난 지점 1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 접촉 사고 발생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도청교 지하차도에서 침산교 지하차도 구간 교통량 점차 더해지고 있고요.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습니다. 화랑로 화랑교에서 효목내거리 방향 망우당 고가차도 진입하면서부터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테크노폴리스로 수목원 삼거리에서 테크노폴리스로 방향은 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작은 우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동산지를 비롯해 경북 북부와 경북 남서 내륙에는 1에서 최대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 김천은 3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최고 기온도 대구는 10도, 안동은 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하늘은 맑지만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니까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4.7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들도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중대본은 미복귀 증거를 확보한 전공의 7천여 명을 상대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담은 사전 통지서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통지서 발송 이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 진술 기회를 줍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집단 행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의료계 분위기 어떤가요? 예, 전공의는 물론이고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의대 교수들도 정부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남대 의대 교수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요. 영남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 정부는 엄청난 국민적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정책들을 갑자기 발표하면서 강제적인 공권력으로 의료계를 포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포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예,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아직 대부분의 교수들은 직접적인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있긴 합니다.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기도 벅차고 뜻이 와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갈등이 이렇게 더 고조되면 교수들도 어떤 식으로든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직이나 겸직 해제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하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이제 우리도 한계다 이러면서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달라는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혼란을 끝낼 방법 양측 모두 찾아주기를 간절하게 좀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 됐죠? 예, 경북대가 내년도 입시부터 무전공 선발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내놓으면서 인문 사회 계열 교수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또 정치외교학과 교수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기형적인 무전공을 조장하는 경북대 구조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전공 선발을 어느 정도나 하겠다는 거죠? 예, 경북대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입시에서 정원이 25%를 무전공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 학생을 뽑는데 유형 1은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서 보건, 의료 또 사범 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 유형 2는 계열이나 학부 같은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학과 정원이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북대 교수들에 따르면 학교가 구상 중인 선발안 중에 유형 2에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또 국어국문학과 등이 포함되면서 인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학생 모집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네. 무전공 선발 이후에 학생들이 취업이 잘 되는 인기학과로 몰리면서 이른바 문사철로 불리는 문학, 역사, 철학 같은 기초학문이 무너질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인기 학과는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예, 무전공 확대에 따라서 학과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고 일부 인기 학과의 학생들이 몰리는 반면 다른 학과는 정원 일부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대학 본부 측은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북대는 내일까지 의견을 수합하고 이후 정원조정위원회 같은 절차를 거쳐서 구조조정안을 다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대구시가 금호강 물을 1급수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펼치는데요. 공사장이나 농지 같은 곳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양한 친환경 공법이나 저류시설을 도입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사업비 1,000억여 원을 투입해서 다양한 방식이 이른바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데요. 이 비점오염원은 하수나 공장 폐수처럼 고정된 장소에서 배출되는 점오염과 달리 도로나 농지 또 공사장 같은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의 중금속이나 기름기를 머금은 토사, 농약 비료 등이 대부분 빗물에 쓸려서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오염이 주범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예, 대구시는 시청 신청사 같은 대규모 도심공사에 저영향 개발이라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저류조나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빗물을 모아두거나 굴착한 도랑에 자갈이나 돌을 깔아 만드는 침투 도랑을 조성하고 네. 도로 포장재 곳곳에 구멍을 내서 빗물을 땅속으로 투과시키는 방식입니다. 또 금호강이나 신청 같은 하천변에도 식물 등을 활용한 빗물 여과대와 유입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로 하회단지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재옥입니다. 처음에는 공방을 하다가 꽃을 좋아해서 꽃을 조금씩 갖다 놓았는데 손님들이 꽃을 너무 많이 찾고 해서 꽃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든 꽃들이 서울에서나 지방에서 다 모여 들어와가지고 다른 곳에 없는 꽃들이 많아서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꽃집은 노동으로 하는 일이라서 조금은 큰 화분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조금 힘이 듭니다. 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꽃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물 주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잘 키웠다고 하면서 사장님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너무 잘 크고 그래서 재구매하러 왔다고 이렇게 할 때는 참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3월인데 봄이 다가오면서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거는 향기 나는 거 수선화라든가 휴레지아라든가 히아신스 같은 천리향 같은 이런 향기 나는 꽃을 좋아하시고 또 전원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야생화 종류를 또 시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반려식물로 공기정화식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봄 구경도 하시고 마음도 힐링하시도록 불로화훼단지를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00대 1000에서는요. 전세 사기 실태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최근 대구의 피해자들이 강재식 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고요. 네, 일요일이었습니다. 지난 3일이었는데요. 대구 동구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와 대구 피해자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위원에 대한 항의 표시 차원이었는데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9명 중 야당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예산 마련의 어려움과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하면서 표결 직전 퇴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29일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이게 여야 합의 없이 직회부된 개정안인데 네. 이 30일 동안의 숙려 기간을 거친 다음에 처음 열리는 이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일 후면 총선을 2주 남겨둔 시점이고 그러다 보니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최근에 남구 일대에서 청년 수십여 명이 임대인 한 명으로부터 이 빌라 보증금 수십억 원을 떼이는 피해가 또 발생했는데요. 이 경산 지역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달에 경찰에 고소장도 제출을 했습니다. 모두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한 경산 지역 피해는 대학가 원룸촌이 대부분입니다. 이 피해자 50여 명의 금액은 80억 원 정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가구까지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현행법의 한계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인 사건도 진행 속도가 좀 더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잘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는 네. 이유가 현행법의 한계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떤 걸림돌이 구체적으로 있나요? 네,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 인정 요건이 좀 까다롭고 범위가 좁아서 사각지대가 좀 있다 이런 네. 평가가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 신청이나 이제 우선 매수권 부여 등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는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임대인의 전세 사기 의도가 좀 있었다는 점을 임차인이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는 점이 지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을 보면 94%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을 뜻이 없다는 이 기망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서라고 이제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피해자에게 이제 고의성이 있는지 이 범죄인지 증명하라는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격이죠. 보통 결국에는. 소송에서도 고의성 입증하는 게 참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답답해할 것 같은데 이제 특별법이 지난해 6월에 제정이 됐었는데 제정과 동시에 개정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이게 국회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네. 통과는 시켰지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핵심이 일단 피해자들을 선구제한 다음에 이후에 이 금액은 회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요구인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이 다음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입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고의성을 따지게 되는데 우선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피해자부터 우선 구제하고 이후에 돈은 해소하자라고 하는 방안인데 이 정부와 여당은 이 세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게 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 이 수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 네. 야당이 개정안을 또 단독으로 발의하면서 총선 앞둔 이 쟁점 법안이 됐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선구제를 위해서 이
도시 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피해 보증금의 30% 수준을 선회수하는 것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좀 사주는 거죠. 그렇죠. 네. 이후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서 피해 주택을 처분해 고세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당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를 하면서 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합니다. 이 국토부도 입장문을 내고 선구제 후 회수 조항이 시행이 되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수조 원 규모의 국민 혈세로 대신 갚는 셈이라면서 이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하면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정치 문제보다는 피해자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2월 기준으로 이 국토부에 따르면 12,000명이 넘는 국민이 이 전세 사기 피해 확정서를 받았습니다. 네. 이 대구의 경우에는 공식 확인된 게 270여 건, 이 경북은 80여 건인데요. 네. 이 특별법에선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것을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이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고 주택을 인수해서 주거를 보장하도록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지원책은 개별 등기가 가능한 건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죠. 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기가 개별로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여기다가 임대인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개축해서 뭐 옥상에 이 옥탑방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 경우에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또 이 공공매입 역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구제가 어렵군요. 네, 국토연구원의 이제 연구조사를 좀 보면요, 전세 사기 피해가 주로 이제 보증금 2억 원대 이제 저가 주택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좀 드러났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만기가 좀 도래하는 집중해서 역전세 위험에 있는 가구는 65만 4천 가구,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있는 가구는 이제 11만 2천 가구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전세 사기 사건이 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규모가 점점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불안감이 커지는데 뭐 정부나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피해 구제나 지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대위 변제는 이제 지속적으로 늘고 있긴 합니다. 네. 지난해 이제 전세 보증 보험에서 역대 최대치인 4조 3,347억 원 규모의 이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세입자에게 대신 내준 대위 변제액이 3조 5,500억 원에 이제 달합니다. 네. 또 대구시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의 범위를 좀 확대를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해서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 중인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월 30만 원 내에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구시의 경우에도 조례가 제정은 되어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 34번째로 제정을 했는데 네.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치 규정이 임의 조항일 뿐 의무 조항이 아니고 실태 조사 항목이 빠졌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태 조사를 명시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빠진 상황이고요. 피해 지원 항목 역시 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구시 의회는 일단 보완점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 결국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거냐, 이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까 예산 편성 규모도 크지 않을 거다라고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예산이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백 기자께서도 언급을 해준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안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게다가 지금 또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벌입니다. 전세 사기범들이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요. 네. 임차인 이제 190여 명에서 보증금 148억 원을 좀 가로챈서 이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라 148억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모 씨라는 인물이 있는데 지난달 7일 사기죄의 이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런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이후 3명이 또 추가적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15년형이었단 말이죠. 이게 최고형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의 판사는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앞서 백 기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형법상 이 죗값을 치는 게 한 100번의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같은 범죄라면 가장 중한 범죄 처벌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징역 1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가중처벌 이런 걸 좀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바람 갖게 되는데요. 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외에 또 다른 보완책은 없을까요? 뭐 아이디어가 적지는 않습니다. 뭐 실현 가능냐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보증금을 이제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증금 2억 원이라면은 최소 2천만 원 정도를 전세 보증금을 어디 맡기고 네. 사업의 기관에 맡기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이제 주는 방안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극단적인 투기를 좀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대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뭐 이런 건 이제 그 앞으로 좀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전세 사기 피해 뭐 아직 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해자들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제도의 문제였어라는 이 정부의 신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집 나간 정부를 찾습니다. 네, 피해자 우선되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뉴스민 천용길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803 일대 미나리 농가에서 불법 식당 영업을 하면서 주변 식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 소식 서유리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대구 동구 곳곳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 지회에서 만든 30여 개의 불법 미나리 영업 규탄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803 일대 미나리 농가에서 무허가로 미나리 삼겹살을 판매하고 몇몇 곳에선 테이블이 40개 이상으로 늘어나자 인근 동아사 시설지구와 갓바위 집단시설지구 쪽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건데요. 박오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 지회 동구지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떤 형태로 불법 영업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식업계는 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불법 농지를 전용해서 그 하우스에 불법으로 식당 영업을 하니까 803 지역에 외식업소가 한 200여 개 업소됩니다. 이 업소들이 피해를 너무 크게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외식업이 어렵고 고임금에다가 고물가에다가 고금리에다 정말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이렇게 폐업 직전에 이렇게 있는데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우스에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되어서 웃고 있고 정상적으로 영업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지금 울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식업은 원래는 꼭 이 그 불법 하우스 식당 영업을 없어지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또 행위고 또 저희들도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어떤 집단 행동에도 할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하는 이 하우스 식당 영업을 정상적으로 식당 허가가 날 수 있는 장소에다가 허가를 내어서 식당 영업을 하셔야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외식업계가 많이 어렵잖아요. 네, 게다가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동안 인근 식당의 매출은 3분의 1가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803 미나리 연구회 김범수 회장에게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들어봅니다. 803 여기 미나리는 64농가가 장목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농가에 보통 500평에서 700평 요 사이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마트나 이런 납품을 하려고 해도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납품하는 조건이 조금 어려워요. 불법이라 하면 불법인데 시설 하우스에서 미나리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고기가 있으면 고기하고 본인이 사가와서 우리 미나리를 사서 그 자리에서 불판하고 굽어 잡으시거든요. 그 굽어 잡수고 또 가실 때 이제
한 단, 두 단 사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나리 판매하는 불판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시장 운영을 하면서 이제 판매를 하라고 이래 허가 아닌 뭐 인정을 해줬거든요. 지금은 이제 요 동아지구나 갑바이지구 상가번영에서 이제 자꾸 민원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미나리 지금 판매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도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현수막도 그렇다 하던데 불법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손님들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지금은 이제 식당 운영을 안 하는갑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꾸 이제 시끄러우니까 또 찾아가가 먹는 것도 조금 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님들이 지금 작년에 비하면은 반 이상 손님이 줄었다고 봅니다. 지금 원래도 장사 잘 된 집이라도 뭐 많이 팔아봤자 한 70% 정도만 팔 수 있고 그 외에는 한 50%에서 60%도 채 못 팔겠다 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 시기에 판매를 못하면은 폐기점을 해야 되지 미나리를. 저희들은 현재 해오는 식으로 손님들 오시면은 자기들이 잡숫고 또 갈 때 한 단 사갈 수 있도록 이런 정도만 배정을 해주시면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나리가 판로 확보가 어렵군요. 네, 그래서 관에서 안정적인 소득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네. 동구청 민생경제과 황희숙 과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팔공사 진환경 미나리 단지 조성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서 처음에는 신소득 작물로 육성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한 80여 군데가 미나리를 장목하고 있고 불법 영업하는 곳은 대형으로 하는 곳이 한 4-5군데로 파악되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장목방과 외식업 업체가 협약을 통해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서로 양해하는 것으로 영업행위가 어느 정도 묵인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를 인해서 외식업체가 영업이라든가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미나리 농가 또 소득은 또 증대한다는 그런 반대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고요. 장기적으로는 미나리 농가에서 미나리만 판매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미나리 판로 확보와 미나리 판촉 행사, 직거래 장터, 또 미나리 식당 영업을 정상 영업하도록 건축 허가 등을 도와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외식업체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소득과 미나리 농가의 상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당사자와 관할구청이 잘 협의해서 이 문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서울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 우리 지역 하늘이 계속 흐린데요. 내일 아침에는 기온까지 뚝 떨어지면서 영하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3월에 찾아오는 꽃샘추위, 예기치 않은 추위이기 때문에 대비 안 하시면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준비 꼭 하시기 바랍니다. 3월 7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